자, 이번 시간에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관청만 지키면 되는 거죠. 요 안에서 둘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입법사항이 있고요. 법을 입법할 때 소급 입법하지 말아라, 소급하지 말라. 법을 개정하잖아요. 개정할 때 이미 성립되어 있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바뀐 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 입법할 때, 법을 입법할 때 시행 어떤 시점을 정하잖아요. 부칙에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입법할 때 얘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정상이라고 해서 해석이나 관행 같은 거를 믿고 따랐을 때 요거에 적용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 갖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틀을 잡는 걸 하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할 때 틀.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일단 소급하지 말라는 거니까 느낌은 와요. 자, 소급하지 말라 얘기를 헌법에다가 뭐 이념 구체화, 헌법 이념을 구체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소급 입법 등에 따라 재산권 박탈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해놓고요. 당연히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법이나 어떤 행정상의 해석이나 관행 이런 게 지금 만연돼 있으면 법이 있고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소급 새로운 해석이 떨어졌거나 법을 바꿨거나 이런 걸 소급 적용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지금 법을 또는 해석이나 관행을 믿고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재산권 보호 이런 식의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입법할 때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본다면 자, 기본적으로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 중에 하나예요. 조세 법률주의 그러면 과세권 법정주의, 명확주의 등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 조세 법률주의는 법대로 지금 이제 안정성을 기하면서 예측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법이 바뀌어요. 입법이 다시 돼서 새로운 입법이 돼서 개정세법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소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법을 믿고 따르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도 지금 법대로 한 행위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진정 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소급 입법하지 말라. 자, 그 안에서 이제 법이란 건 중간에 연도 중에 개정이 될 텐데 연도 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납세의무는 이제 기간과세국세들은 다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다 그러면 법인세가 보통은 사업연도 끝나는 12월 31일 날 이때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해요. 이때 성립하는데 자, 근데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뭐 2월 10일쯤에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세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는데 개정된 세법을 이제 이미 성립한 요 연도에다가 소급 적용한 게 되는 거지. 이게 진정 소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세법을 적용해서 부칙에 봤더니 부칙에 이 연도에 이미 성립한 여기다가도 적용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연도에 대해서 이제 이 X1년으로 한다면 이 연도의 법대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X2년도에 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해버리면 이때 법을 믿고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진정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부진정 소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진정 소급은 요때 12월 31일 이 연도치에 대한 거는 요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개정된 세법을 이제 요 연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성립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실에다가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소급 정도는 되겠죠. 이만큼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그죠? 요때 바뀌기 전에 법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때 바뀐 법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은 소급이 되는 건 맞지만 소급은 맞지만 부진정 소급이다. 진정한 소급은 아니다. 이건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요게 기본 틀이잖아요. 그래서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자, 뭐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립한 납세의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진정 소급이고요. 아직 성립되기 전이면 부진정 소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 먼저 가볼까요? 진정 소급은 이거다 의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납세의무 성립한 소수죄인 거에다가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이건 돼야 안 돼? 안 돼요.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되는 경우가 있나 보다. 유리한 거는 좋잖아요. 유리한 거는 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성을 침해도 돼. 더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거니까 소급 유리한 소급이 인정한다. 이건 당연한 건 아니고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교수님들이 통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유리한 소급표 인정.
유리하게 소급하는 것들은 뭐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이거는 참고 삼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침해가 하지 않는 진정 소급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진정한 소급이라도 이제 다들 이제 바뀔 거야를 알고 움직이는 그런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소급은 되지만 손해가 경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건 특이한 거니까 아 그런 적이 있었다. 100%는 아니구나. 진정 소급도 불리한 것도 유리하지 않은 것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익상의 사유가 너무 크다는 거지 중대하다 이런 경우 등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진정 소급에 대한 틀 잡았습니다. 의의 그다음에 원칙 X 예외 인정한다 유리한 거 인정한다 통설이다. 자 이제 부진정 소급입니다. 부진정은 또 역시 성립 성립 후가 아니라 성립 전이에요. 아직 성립되기 전이야.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의 납세무 기간과세 기간 끝날 성립하는데 그 전이에요. 이때 그 사실에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한대요. 이거는 부진정 소급이고요. 얘는 성립 전입니다. 얘는 인정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부진정을 인정하는 이게 통설로 보시면 인정한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 이게 헌재 판결 나온 적 있다고 보시면 아무리 부진정 소급이다라고 하지만 부진정 소급이지만 납세자 신뢰를 너무 크게 훼손했대요. 그래서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아까 그림 잠깐 다시 보시면 그림 여기 있는 분 보시면 이게 개정된 것이 언제 개정된 거야? 연말 다 돼갖고 개정된 거예요. 성립은 12월 말이니까 아직 성립하기 전은 맞아요. 소급 적용해도 돼요. 부진정 소급이니까. 그렇지만 12월 29일쯤 했다고 치면 그러면 거의 1년 다 되도록 이 개정되기 전에 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직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 상황에서 부진정 소급이니까 된다고 해버리면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를 너무 크게 훼손하는 거지. 이 1년 다 되도록 신뢰했던 거를 그죠? 이거를 훼손하기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헌재 판례가 있었다. 신뢰를 너무 크게 훼손했답니다. 그래서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있었다. 이렇게 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좀 말이 많네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자 부진정 소급은 인정하는 게 맞지 않냐? 긍정설. 부진정이니까. 자 아무리 내적 가능성 침해 정도가 낮다 이런 얘기하고요. 논거. 자 그다음에 문헌주의. 법의 문구를 봐라. 성립하면 소급하지 말라고 돼 있다. 성립 후에는 소급하지 말라고 돼 있지. 성립 전은 된다. 반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문헌주의. 그다음에 납세물 하나다. 이거를 소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연도에서 쪼개갖고 연도 중에 쪼개서 할 거냐, 그죠? 납세물 하나인데 이 연도 하나인데, 그죠? 일체성을 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설, 야 하지 말자. 야 그래도 부진정도 어쨌든 예측 가능성 침해하는 거 맞지 않냐? 침해한다는 거지. 침해한다. 그 다음에 기간과세 국세에 대해서 소급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기간과세 입장에서는 중간에 연도 중에 이제 개정하게 되면 소급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연말에 하느냐, 연초에 하느냐, 5월달에 하느냐, 7월달에 하느냐. 차이가 발생한다. 그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 간의 불평등이 야기된다. 사업연도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법인세겠죠. 법인세는 사업연도 정하기 나름이니까 법인세에서 사업연도를 정할 때 이때 예를 들면 1월 1일 이때가 12월 31일 이런 법인도 있고요. 7월 1일부터 이때 6월 말까지인 어떤 사업연도 갖고 있는 법인도 있다고 치면 중간에 이때 세법을 개정한 거예요. 이때 개정한 거야. 개정하면 6개월 동안 기간이 사업연도가 1년짜리 요 달력이 1년짜리인 법인은 이때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죠? 얘는 부진정 소급이 될 텐데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사업연도 갖고 있으면 요 기간은 진정 소급이 돼 버리잖아요. 사업연도 다른 법인 간에 어떤 경우는 진정 소급이 되고 어떤 경우는 부진정 소급이니까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논거를 좀 잡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성립이란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돼. 성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 소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니까 그렇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입법을 봤다면 그다음 행정상 소부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비과세 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행정상. 자 해석이나 관행이에요.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받아주고 있대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해석이 떨어진 거야.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적용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해석이나 관행을 보고 따라가고 있잖아. 근데 바뀐 해석으로 소급 적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입법상 소부과세 금지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 안의 하부 원칙이다. 근데 행정상 소부과세 금지 원칙은 우리 아까 봤던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란 거를 구체화시킨 거다라고 해요. 물론 과세관청의 공적 혈액 표명이라고 하는 어떤 질의 답변을 받은 건 아니지. 질문하고 답변 받은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동안 만연돼 있던 해석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걸 믿고 따르는 거는 그죠? 이건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신뢰를 보호해 준다. 신의칙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걸 구체화시킨 걸로 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비과세 관행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축비 할 때 수익 금액 기준 한도할 때 그래서 매출액에 부산물 매출액 부산물 매각대를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매출액이 아니지만 넣어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해석이나 관행으로 운용돼 왔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관행 유리하게 보는 어떤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거는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요건 외워야죠. 이제 외우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요건. 자, 일단 해석이나 관행이 있어야죠. 해석이나 관행이 될 정도가 되려면 상당 기간 존재해야죠. 상당 기간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상당 기간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명시적으로 존재하든 아니면 묵시적으로든 간에 주로 묵시적인 게 좀 중요하겠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판단이나 오류 실수가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과세관청에서 그냥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죠? 당연히 인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이나 관행이 맞아요라고 하는 걸로 신뢰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지.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었다.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이나 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야. 과세관청에서.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납세자는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이 있었던 거지. 그에 따른 행위나 계산을 했어요. 믿고 따랐던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신의칙 할 때도 봤던 거지만 명백한 법령 위반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건 아닐 거. 당연히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법령 위반이면 안 돼요. 아니다. 그럼 법령 위반이면 당연히 인식과 의사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배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법령 위반이 돼버리면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건 법령 위반을 인식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과세관청은 법령 위반이 아닌 상태.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게 납세자들이 만연돼 있고 그리고 과세관청도 뭐라고 토달지 않고 운용되고 있었고 이런 게 됐었다. 그럼 이런 행위나 계산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했다면 그러면 향후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전 해석과 다른 상이한 어떤 해석이 떨어졌을 때 소급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떨어진 날 이후에 성립하는 부분부터 새로운 해석에 따라 운용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거에다가 소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효과. 자, 법을 입법할 때 그다음에 해석이나 관행 가지고 운용하는 행정상에 소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 가지고 기본 무기 반드시 만드시고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해서 되뇌어 보고 계속 말을 해보고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